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고요. 뭐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레벨업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매라는 거죠. 우리가 순환매를 잘 타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제약바이오의 매기가 강하게 붙어서 그동안 소화됐던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불을 붙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도주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3월의 키워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관이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날 강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3월의 키워드는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레벨단 27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냐에 따라서 시장은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플랫폼 이쪽을 우리가 타겟을 하는 게 좋고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타겟을 잡고 보는 게 우리한테는 밴드 쪽에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월, 3월, 1월, 2월, 3월 뭐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하게 움직였다면 3월은 약간 이제 중순 정도 들어보면서 반도체 쪽은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다운사이클에 있는 업종의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 채널에서 미국 시장은 이제 고점 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강하게 밀리는 바람에 시장은 더 밀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 나스닥 시장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그 시장을 끌어왔던 그 섹터에 대한 조정이 조금 다음 주부터는 일어날 거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금은 계속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2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윗꼬리가 있는데요. 금에 관련 수요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반기에도 금값은 더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금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의 눈을 돌리는 게 좋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중국,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신흥국 쪽으로 타겟을 잡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ETF 쪽을 이용한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하게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좀 어렵게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시장을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황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고 글로벌 머니 무브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나오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고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상담을 하고요. 2부는 황민정 멘토님께서 상담을 하시고 오늘 제 강연에는 수원 그다음에 내일은 광명 있으니까요. 가까운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1시간 동안 스터디 상담을 할 거고요. 스터디 상담은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이해하고 내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상담에 나올 때는 꼭 메모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으셔서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네. 삼성출판사요. 삼성출판사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이거 45,000원에 5%인데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 3년. 네. 혹시 죄송하지만 그 TV 볼륨 소리 좀 줄일 수 있으세요? TV 안 틀어놨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좀 많이 울려가지고 그래요? 근데 다른 데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 이 삼성출판사라는 그 종목들은 이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알겠지만 이게 책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유아용품 책
같은 거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은 이렇게 테마가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테마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예. 우리가 이 선절이라 그래요. 선절. 예. 선절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선절 타임을 놓치면 좀 이렇게 많이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조금씩 움직였는데 네, 그거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 이제 주가라는 거는 네. 어느 고점을 찍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이 삼도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유아용 책 출판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그 시장 정책이나 아니면 예. 강한 테마나 이게 없으면 아예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적 네.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단 테마의 시기가 돌아올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 이슈가 없으면 그냥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매수매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선절이란 라인을 정확히 잡고 주식을 매수매도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이클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볼 게 없어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의 우상향의 라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면 우리가 주가를 빠졌을 때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이 검은 선을 한번 보세요. 검은 선이 이게 추세선이에요. 이 추세선이 뭐냐면 60일 라인을 많이 봐요. 60일 선.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정줄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자리는 검은색들이 어때요? 밑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죠? 가격이 그때 뭐 계속. 처음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사가지고. 그렇죠. 이제 계속 빠지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예. 어때요? 추세가 요즘은 계속 움직여요. 그거 예.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추세가 어떻게 검은 선들이 어떻게 위로 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거 보면 이제 주가가 크게 올렸다가 밀리고 크게 올렸다가 밀리면서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이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승. 그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추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벌려봐봐. 이렇게 벌려보면 이게 악어 이빨 같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봐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꼭지 이렇게 쭉 그죠? 여기 쭉 이렇게 악어가 뭐 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땐 얘는 변동성이 되겠어요. 움직일 때도 이렇게 이 상한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상한가 갈 때도 많고 떨어질 때도 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되신다면 한 5% 정도 더 사서 3만 원 라인에 팔고 나오면 돼요. 아, 5%더 사면 3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네, 팔 수 있어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주로 많이 움직여요. 저출산 대책의 정책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3만 원 정도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는 걸 생각하고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다음에는 손절해봐요. 네. 손절. 손절.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이 시가 중에 조그만 종목을 손절이 안 하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하이닉스 13만 원 5천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멘토님이 전화 한번 다시 해도록 해서 전화한 게요. 10,000원이라 전화 안 받아요.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수익 많이 나셨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 전화해도록 했는데 인자예요. 아, 그래요? 수익 많이 났겠네요. 네. 그죠? 아니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네. 13만 5천에 사고 13만 원에 네. 천주 팔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나머지 다 팔 수 있으세요? 이거요? 아니 돈을 내년 봄에나 내년 가을에나 쓸라니. 아, 그래요. 조금 이렇게 반 정도 팔으시면 안 돼요? 한 10% 정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반 팔고 10% 갖고 있다. 내년 봄에 팔으라고요? 아니야, 내년 봄에 팔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주가라는 건 선반영이에요. 이게 선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거 갖다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추세가 자체가 그래서 고점을 찍어서 17만 1,000원까지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버퍼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에코프로였었어요. 에코프로 막 이 종목도 어때요? 이렇게 막 쫙 끌어올리다가 어떻게 반토막이 쫙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업황은 좋지만 그거를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더 갈 수는 있지만 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제 무거워요, 위쪽 자리가. 그럼 얼마 정도면 팔을까요? 여기 10%를? 예, 지금 주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좀 대응을 못하면 또 밀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고점일 수 있어. 아직까지는 시세는 있지만 여기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장도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 갔다가 종가에는 2%가 밀렸어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갭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수익이라면 조금 반 정도 팔고 수익을 그래갖고 삼성전자 살까요? 팔아갖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대는? 네, 반대로. 그게 좀 나을 것 처음에 같아요. 삼성전자 팔아갖고 이리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제 많이 13,500원에. 예, 많이 수익 났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못 올라가니까 이쪽도 키 맞추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69,000원에 팔아갖고 이리 온 거예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이거를 반 팔아갖고 반은 삼성전자로 옮겨놓으세요. 그다음에 얘도 멘토님 많이 했더라면. 예, 그리고 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라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7만 5천 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얘는 조정으로 들어와요. 이거 조만간에 조정 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 종목은 맞지만 우리가 시청자님이 주식을 잘 이렇게 모르시면 수익을 챙겨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놓고 이제 많이 떨어졌던 지금 SK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삼성전자 못 갔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수익을 챙겨놓고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쪽으로 옮길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세요, 월요일 날 알겠죠? 10%라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못 살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PSK 홀딩스고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움직이다가 조금 행보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샀는데 41,700원에 네. 30%입니다. 이게 신고가 종목들인 거잖아요. 홀딩스 관리는 저 PBR로 많이 움직였는데 레벨업이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연결해서 또 같이 움직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모멘텀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적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이 돼요. 모든 게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동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돌파의 파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돌파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많이 머물러 구간을 돌파 매매라 그래요. 여기 한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 분석을 해서 수익을 빨리 챙기고 그다음에 빨리 종목을 돌리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또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거는 앞으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제 방송은 장기 투자랑은 안 맞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이제 취지는 저는 이제 시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길게는 한 달 동안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라는 걸 예측하는 거고 이 종목이 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은 지금 이제 파동과 그다음에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잘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돌파라 그래 이런 종목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한 6개월, 7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고점이라 그러잖아요. 봐봐요. 여기 고점, 여기 보면 하나, 여기가 둘, 여기가 뭐라 그래? 세 개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천장이라 그래요. 세 개의 천장이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걸 3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3천장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레벨업이 돼요. 한 번 더 빵 하고 올라와요.
그게 지금 이 가격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 매매예요.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여기 머리에 3천장 위에 있는 자리, 요 자리라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돌파할 때 지켜보고 있다가 강하게 들어와요. 이걸로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 돌파 매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세를 알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레벨업이 빵 하고 됐어요. 35,000원에서 45,000원까지, 44,000원까지 레벨업이 됐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위로 딱 쳐야 되는데 지금 못 치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여기 보면 하나,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이게 한 15일 정도 위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이 자리는 뭐냐? 위로 치든 아래로 치든 둘 중에 하나는 변곡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문다는 거는 위쪽으로 치기에는 부담스럽고 밑으로 떨어지기는 아까우니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살짝 빠지는 거면 훅 밀려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신 가격대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월 화요일날 반등해서 딱 들어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밀리면 35,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힘을 막 쥐고 있는데 이제 밀릴 파동이에요. 파동 자체가 위쪽으로 계속 못 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3, 6, 9, 10일 동안 올라가요. 3일 옆으로 행보해서 양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옆으로 또 기고요. 또 3, 6, 9, 6일 후에 이제 양봉이 쳐서 못 올라가면 또 밀려요. 그 자리에서 계속 박스권에 잡다가 인지 밑으로 밀려버려요. 왜냐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기가 안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손실을 날 수 있으니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밀려요. 많이 빠졌어. 미국 시장이 많이 월요일 날 그냥 파세요. 시초가에 그냥. 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이 시장이 주도주의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의 성격은 시장이 빠지면 무조건 먼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에서 라인에서 뭐 계속 올라가 있는데 못 올라간다고 얼른 팔아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롯데지주 29,800원에 20%요. 생각보다 지주사 관련주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어쨌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돈을 내가 투자할 때는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이유라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싸서 샀어요?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쌌으니까 샀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뭔가 우리가 돈을 쓸 때나 무슨 뭐를 살 때는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네. 네. 근데 그냥 그 많은 종목 중에 그냥 이 종목을 그냥 산 이유가 어떤 거세요? 그래서 3,000개의 종목. 예를 들어서 내린다면은 네. 그 배당주도 많고 그래서 내볼 생각했었어요. 배당을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그럼 만약에 내린다면 네. 오른다면 팔고. 내린다면 그냥 기다리고. 내린다면 그냥 놔뒀다가 배당주 1년 후에 받으려고. 그래요? 주식한 지 오래 안 되셨죠? 네네. 그렇죠.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주식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기업을 사는 게 나아요. 제일 많은 기업이 많이 빠져있다. 그거 사고 시간을 줘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펀디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 자리라 그래요. 이 자리.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꺾어지는 N자라 그래요. N자리. 그다음 이 롯데지주도 최근에 이렇게 움직인 거는 왜 움직였냐면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 정책에 호재를 받았어요. 롯데지주 자체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 PBR 관련주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반짝 올랐지만 이 시장이 많이 소외된 그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단이 끝났어요. 1차 상승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2차 상승은 거의 못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종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의 수익을 받는 것보다는 시장에 투자를 해서 시장 수익률이 더 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굳이 이 롯데지주 같은 종목,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였던 저 PBR 관련 종목을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수익 내기에는 우리한테 시간의 타임이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탄력적인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업종의 사이클에 도는 뭐 제약,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쪽 가격 싼 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좀 이거 떨어지면 장기적인 배당을 가지고 저는 그냥 기다릴래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31,000원 되면 꼭 하세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31,000원까지 놓을까요? 와요. 예. 그때 딱 팔고 오세요. 네. 예, 그러면 네네. 얘 또 옆으로 계속 행보해요. 이렇게 이 시세가 왔나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오닉 IPS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500원에 30%.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번 주에 샀어요. 그럼 수익, 저기 거래량 타길 때. 그쵸. 근데 왜 안 팔았어요? 전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시세 추종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 그럼 내일 떨어질지는 알아. 일주일 후에 떨어질지는 대략 예측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그래서 시세의 수익을 냈을 때 종목을 빨리빨리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막 거래가 들어온 건 매수 타임을 잘 잡았어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밑에서 바닥에서 거리가 들어왔다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면매가 돌 때 그동안 소외된 종목으로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이건 맞아요. 매수는 잘했어. 매도는? 그게 문제예요. 맞죠? 네. 왜 저는 그러냐면 38,000원까지 좀 보려고 놔뒀는데. 아니야.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는 거나 저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제가 보는 눈을 잠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38,000원을 잡은 이유는 4만 원대 밑에 매물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매물대는 작은 매물대와 큰 매물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작은 매물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 월봉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고 네. 그죠? 이렇게 봐봐요. 그다음에 일봉을 보고 그죠? 이렇게 봐봐요. 근데 주봉 매물대는 얼마예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38,000원 라인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주봉 매물대가 걸리는 게 요 자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38,000원. 그죠? 월봉 볼게요. 월봉 보면 어때요? 36,000원. 여기 보면 요 위에 여기 또 요거 있죠. 여기 네네. 보면 여기 35,000원. 그다음에 여기 35,000원, 36,000원. 요 라인에 있죠. 네. 윗꼬리가 길죠. 이렇게 한번 봐 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35,000원대. 아까 주봉대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네. 38,000원 라인이 딱 잡았어요. 그다음에 일봉 보면 어때요? 일봉 보면 여기 35,000원, 여기 35,000원, 여기 35,000원 요게 있죠. 그죠? 여기 35,000원 맞으니까 어떻게 뚝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갑자기 여기 들어온 게 얼마가 되냐면 이날 하루 장 강하게 움직여 15% 올라왔거든요. 네. 이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가 무거운 게 13%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상한가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물량이 큰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봤을 때 매물대가 다 다르죠. 네. 그죠. 이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매물대가 가장 근접해 있는 내 가격에 가장 근접해 있을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수익을 챙겨놔서 좀 떨어지면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타점을 또 잡는 거예요. 32,000원 라인에 또 잡는 거예요, 여기에. 팔아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왜?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슈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이슈가 들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인기가 빡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네. 팔아놓고 기다려고 보는 거죠. 이 종목만.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수 타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매도 타임만 잡으면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그럼 있겠죠. 월요일날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둬야 되나요? 다음에 35,000원 다시 올 때까지. 네, 맞아요. 그냥 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래 그다지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밀렸다 꼬리 줄 거예요. 이게 3반 3차로 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또 이거를 언제 만약에 내가 팔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급등주라 그래요. 이렇게 각이 생 종목은 5일선 깨지면 원래 손절해요. 네.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5일선,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다 5일선에서 다 손절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 5일선이 깨지면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7일선 잡고 10일선 잡아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라 그러거든요. 다른 건 안 봐요. 그러면 이 종목이 밀린다 그러면 7일선 라인에서 반등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이거 거래가 빠지지 않았냐라고 보고 반등이 들어올 때 또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 거래 때문에.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5,000원이에요. 근데 최후의 마지막 라인은 최후의 손절 라인을 마지막은 20일 라인을 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예, 20일 라인을 깨지면 조정이 들어와요. 눌림목이 아닌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후의 지지 라인은 21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35,000원 튀면 팔아야겠네요. 네, 팔아버려요. 예, 팔아요. 이거 수익을 챙겨버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강의가 있죠. 수원에서 하고요. 내일은 광명에서 하는데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고 시장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시간이 되신 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은 서서 듣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일찍 오셔서 자리 확보하셔서 강의 편안하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야 이거 불장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종목들이 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종목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공평한 사이클의 이론이고요. 네,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 기술적 분석이 훨씬 좋고요. 시장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강세장에는 실적을 보지 않고 인기를 보고 시장이 빠졌을 때는 인기를 보지 않고 실적을 봐요.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냐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시장의 인기대로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매매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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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롯데관광 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 10,000원에 15%입니다. 그러셨구나. 이게 잘 안 움직이죠? 예, 안 움직여요. 이 롯데관광개발은 어떤 관련 준재 아시죠? 혹시 아세요? 예? 롯데관광 네, 알아요. 예,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우리가 이제 네. 소비도 하고 이게 놀자주의 한 영역이에요. 뭐 카지노도 하고 뭐 호텔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놀자주라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게 시장에 나가서 소비를 관광 사원을 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랑 연결이 많이 돼 있냐면 이 사람들이 소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비가 잘할 수 있으면 이 경제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그게 이제 고금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나쁘진 않아요. 이걸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 이거를 얼마까지 끌고 가냐라고 했을 때는 11,000원까지는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예. 좀 더 물타기를 더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게 어디냐면 이제 이 가격이 아무 때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고 사지 말고요.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시냐면 이렇게 컨택을 해주면 9,500원 있잖아요. 예. 9,500원 올라가면 그때 사세요.
그때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갈 추세를 만들어줄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여기서는 주가가 빨리 움직여요. 지금은 네. 우리가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더 사면 더 늦게 움직여요. 왜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9,500원 위에서 사면 좀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네. 더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거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왜 그러면 거기서 쇼티지가 한 번 더 나오면 더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는 우리 검은 선 있죠. 검은 선이 뭐냐면 60일선이에요. 네. 다음에 60일선을 검게 해놓고요. 이 검은 선들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캔들이라 그래요. 이게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가격을 얘기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9,500원이 이상이 되면 검은 선 위에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빨리 움직여요. 그때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까지는 가져가면 돼요. 그때 사서 10,000원에 팔고 나온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네. 31,500원에 12%입니다. 이거 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AI 관련주 아닙니까 이게? 그래가지고선 돈 해보니까 3만 한 6, 7천 원, 7, 8천 원대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뚝뚝 떨어지길래 저점이라고 샀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점이라고 사는데 더 떨어지길래 예.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지 조금 더 사야 되는지 예.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게 테마주라 그래요. 테마. 그러니까 이제 테마요? 예, 테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났던 것들은 테마. 네네.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AI로 막 엮여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뭐 실적도 없고 그냥 이런 뭐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 같은 데 물려서 막 움직이는 거라 이런 종목들은 네. 테마의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테마로 되게 많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 실적이 없으면 계속 빠져요. 기대감과 실적 사이거든요.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대감을 움직여요.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주가가 많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밀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단기 이제 거래가 들어왔을 때 팔고 사고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옆으로 뭐 하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이거 계속 빠지죠. 큰 보고 빠지고. 왜 그럴까요? 거래량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는 인기는 있어서 강하게 움직였지만 뭐가 없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가 돈을 못 벌어서. 예. 맞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거냐? 인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은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해보세요. 박스권. 이거 잘 보면 이제 쉽게 우리가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어때요? 그다음에 밑에 여기, 네. 네. 제가 화살표에 켜놓을게요. 여기, 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여기가 올라가면 밑으로 밀리고 또 여기가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고 또 여기가 올라오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럼 여기는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두겠죠. 그럼 그때 팔아야 되는 박스권 종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이렇게 보면 얼마 빠진 것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이게 얼마 빠진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야, 이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이죠. 변동성이 세 보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예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착시 효과가 있죠. 지금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얘는 야, 뭐가 이렇게 많이 빠져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네. 야, 뭐 별로 없는데 얘는 아예 안 빠졌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관점의 차이예요. 단기로 볼 종목은 이건 아니에요. 그죠? 단기로 보기에는 처져 있고요. 그죠? 근데 장기로 볼 때는 야, 이거 별로 빠진 것 같지는 않구나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어느 관점에서 이 주식을 샀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이 종목은 잘못 산 거예요. 그죠? 왜? 옆으로 이렇게 막 변동성이 없잖아요. 이게 밑으로 축축 처지잖아요.
근데 네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야 괜찮아 여기는 저점일 부분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어느 관점에서 봤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확실히 이제 좀 이해가 네, 되셨죠? 이해가 갔습니다. 확실히 네네네. 됐죠. 나는 이 종목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라고 판단해야 돼요. 내 장기적인 관점은 괜찮아. 왜? 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사신 이유가 단기로 본 거예요? 장기로 본 거예요? 단기로 봤는데 한 3만 4, 5천 원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틀렸어요, 종목이. 왜? 왜요? 단기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 갈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근데 장기는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죠? 장기면 보통 뭐 한 3개월은 봐야 됩니까? 이런 종목은 369, 짧게는 3개월,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돌아가요. 아유. 지금 그럼 그냥 몇 거래를 개월이에요?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얘 봐봐요. 6개월 동안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네네. 6개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려요. 옆으로 계속 행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관점의 네, 차이인 네. 거죠.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네. 내가 빠른 충분히 빠른 거를 하려면 이 자리는 아닌 거죠. 이렇게 정배열이 잡고 있는 종목을 사야죠. 근데 난 좀 중장기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 AI 테마는 한번 움직일 거야. 그러면 좀 오래 갖고 있어야 돼요. 자리대가 단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이해되셨죠? 아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면 네네. 종목을 교체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대표 반갑습니다. 네, 어느 네,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20%에 15만 원.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오래되셨나요? 근데 앤토니, 네. 이 가격 지금 다운된 것보다 네. 무슨 타이탄인지 뭔지 메가칸이 어쩌니 그러고 여러 가지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대장주였는데 여러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 때문에 네. 불안하고 네. 걱정이 돼요. 불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빠진 게 이제 중국 영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그러니까 화학, 철강,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다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을 따라가요. 중국 자체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공장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그 화학 관련주, 그다음에 정유 관련주, 철강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받겠죠. 그래서 많이 빠진 거예요. 네네.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이유가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중국의 지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중국이 올라가면 이 종목도 화학 업종, 그다음에 정유 업종, 철강 업종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게 중국 지표예요. 중국 상해 차트예요. 네네. 근데 어때요? 네네.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네. 이제 살살 움직이고 있죠. 이게 중국 차트예요. 그래서 유틸리티 관련주, 중국 관련되는 이거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화학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금호석유, 얘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죠. 그죠? 지금 봐봐요. 대한유화. 대한유화도 많이 많이 밑에서 좀 움직였죠. 근데 좀 쳐졌죠. 그죠? 그다음에 금호석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많이 밀렸죠, 얘는. 네네. 그럼 여기서 밀리면 얘는 어디까지 밀릴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저점. 그렇죠. 딱 보면 이런 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월봉을 딱 틀어놓고 봐요. 월봉. 이렇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무섭죠. 이렇게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섭죠. 그죠? 그렇죠. 되게 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15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 별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네, 월봉, 주봉, 월봉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맞죠? 일봉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게 우리가 당일 시세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네, 네. 이 종목을 단기로 볼 때는 저 종목이 안 맞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왜 뭐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장기로 볼 때는 어때? 이 가격은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겁을 내세요? 이 가격 때문에 겁낸 게 아니고요. 네. 롯데 요새 롯데그룹에 별로 뭐 네. 여러 가지 채무상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래서 어디에 네. 뭐 LC 무슨 매각설 막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불안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악재가 다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가격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뭐가 이제 있냐면, 이 종목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내려왔어요. 거기. 내려와서 여기서 쭉 올라오죠. 네, 거기서 이제 올라. 여기서는 어때요? 또 지금 또 여기서 올라오죠. 네, 여기서는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여기 오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어쨌든 가격이 네. 싸잖아요. 이 가격을 왜 자꾸 누군가가 이 가격에서 올리는 거야라는 의구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생기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율이 있어요. 자기가 네. 옛날부터 사놓은 가격이. 근데 왜 하필 12만 원만 되면 올라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손익분기점이에요, 애들이. 손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손해를 나기 때문에 지들이 사요.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에요.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 가격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올 거예요. 왜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올 때, 그때 불안하면 그때 팔면 돼요. 그게 어디까지냐? 1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서 팔면 돼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네. 마세요. 불안하면 조금만 더 네. 밀리면 그냥 손절해보러 나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 네 대표님 예.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좀 버티는 게 다예요. 손해보고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네. 15만 원까지는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알겠죠? 15만 원대 오면은 팔아요. 그냥 매도해도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네. 손해 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네네. 심리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막 팔고 싶을 때가 다른 분들도 팔고 싶을 거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네. 그럼 거기서 네. 버텨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알겠죠? 그렇게 네, 보면 네. 돼요. 최근에 보면 이 수급이 좀 꼬여서 그래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수급이 개인들이 팔 때가 있을게요. 그때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만 네. 더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범 대표.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그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비중은요? 34,000원 45% 됩니다. 그래요. 좀 많이 사신 자리 사부터 막 밀렸구나. 그죠? 그 뭐 좀 올라가기만은 37,000원 네. 올라가고 나서 눌림목인 줄 알고 샀는데 못 네. 이쁘십니다. 그 눌림목이 아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눌림목은 있잖아요. 21선 깨면 조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건 단계에서 눌렀다 가는 게 눌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정은 시간과 가격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막 몇 개월 뺐다가 가격도 몇 개월 빠졌다가 움직여요. 이게 이제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21선 라인을 놓고 깨지잖아. 그럼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들어간다. 이제 기간을 끈다. 그러면 61선이 깨져버려요. 그게 이제 두 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좋은 자리예요, 안 좋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 그렇죠. 그럼 빨리 뭐를 해야 돼요? 손절. 손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이해됐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이 자리는 비중이 높네요. 그죠? 예.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추가 매수한다. 2번 기다린다. 몇 번이세요? 기다립니다. 추가 매수 않고요? 지금 너무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냥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는 건 잘할 수 있으시죠? 기다리는 거는 뭐 여유 자금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리세요. 저는 저라면 좀 더 사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살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정이 끝자리예요. 이제 조정 다 끝났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레벨업이 되고 레벨업이 된다는 거는 이런 대형주들은 누가 들어오냐?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 우리가 수급이라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거 봐봐요. 이거 어때? 쌍그리 매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기관? 예. 이거 빨간 건 다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다 들어오잖아요. 기타 보면 이거 봐봐요. 빨간 이게 보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잡아요. 기관이 산다는 거는 단기 매매가 강해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이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단봉으로 쭉 추세를 맞는다면 기관은 슈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힘내시고 3만 원 오시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예, 3만 원 딱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꼭 수익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좀만 더 예.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이노텍이고요. 힘들으셨겠다. 23만 원에 20%. 많이 힘들으셨겠죠. 네. 확 밀려가지고 최근에. 아니 갑자기 저 한 20 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렇게 밀렸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는 가격이 이제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제 변곡점이래요. 변곡점. 아니 저는 25만 원대에서 바닥인 줄 알고 좀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20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됐는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막 하루에 10% 가까이가 어느 날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시죠. 이것도 무섭고 그죠. 네. 이게 대형주의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올라갈 때는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저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그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마지막 하락 끝파동을 줘요. 마지막 하동이 확 밀어버려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추세를 볼 때 이제 내가 이제 저점을 잡았어요. 저점이 움직여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60일선을 많이 봐요. 60일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우리가 단기 매매가 아니면 이게 끌고 가는 매매잖아요. 이게 실적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추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검은 선들 봐봐요. 검은 선들이 어때요?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네. 그 여기서는 검은 선들이 많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여기도 검은 선들이 어떻게 밑으로 쭉 빠지니까 어때요? 주가가 밀리죠. 네. 그죠?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올라갈 때는 어때? 검은 선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 종목은 지금 네. 어떻게 돼 있어요? 검은 선들이 자 밑으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그러니까 네. 여기 나는 떨어질 거예요. 사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요. 그죠? 왜 그러면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우리 시장님이 사신 가격은 검은 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건데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아요. 지금 팔지 마세요. 좀 더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전량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만 원 정도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팔지 마세요. 알겠죠?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꼭 21만 원까지는 꼭 홀딩해서 가지고 가시고 21만 원 되면 꼭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지금 손절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네. 이 슈팅을 거래 악재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반영돼서 언더퍼폼이 나온 거라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날. 그럼 21만 원 딱 들어오면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만 더 시간 좀 투자해 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2부는 황민영 멘토님이 나와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시청 계속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